안녕하세요. 토지투자 인사이트로 함께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 심사 청구제도하고 사전 결정제도를 아시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 실전인데 그걸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 심사 청구제도, 그다음 사전 결정제도를 아시나요?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사전 심사 청구,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어떨까요? 사전에 심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청구한다, 이 제도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으로 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로 해당 민원의 여부, 가부를 사전에 심사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보면은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후일 정식으로 민원 신청 시에서는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효력을 갖게끔, 그거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효력도 동일한 결정할 수 있도록 효력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보니까 이 법률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 사항이 없더라고요. 사전 심사 청구를 보면 민원인은 법정 민원 중, 법정 민원 있죠? 이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구청장이죠,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있답니다. 있을 수 있다도 아니죠. 있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사전 심사가 청구된 법정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그죠?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를 통지해야 되면서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죠. 100%는 아니지만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 보면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겠고요. 다만 민원인의 규칙 사유나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때 예외가 있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겠죠? 사전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으로 토지 매입 후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한번 어떤 게 보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제33조하고 34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앞서 있죠? 법 30조가 요거죠. 30조 1호.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대통령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이라고 하죠.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여, 이렇게 신청할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필요하여 일단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죠. 비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장이 거부 처분할 경우는 민원인에게는 이거 매입을 해놓고 나서 거부 처분해서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되돌려야 되죠? 이게 상당한 경제 손실을 발생한 민원. 이렇게 명시하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등이 필요해서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전심사 청구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죠. 행정기관의 작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이런 거를 정해서 민원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수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행정기관의 자금 이렇게 종류에서 수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이 이 행정기관 장이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민원 처리 절차를 보면은 여기 보면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법 요구에 따른다. 그래서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이 어려운 경우는
21조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30일 미만 경우는 처리 기간 내, 30 이상인 건 30일 이내 이렇게 된 거죠. 연장할 수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 서류를 최소화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될 때는 이미 제출된 구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뜻이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라. 이게 아주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사전 심사 청구가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됐죠.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사전 심사 청구 제도에 의한 법률적인 개념 한마디로 정리하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개발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 심사 청구죠. 이 제도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는데도 제가 실전에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사전 심사 청구. 말에 의해서 뭐 창고가 된다. 이게 된다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겠죠? 공장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카페라든지 사전 심사 청구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시에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비용은 들어가겠죠. 이런 준비를 하니까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법원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리스크를 줄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겁니다.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이미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 리스크라든지 애매모호할 때는 꼭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다음은 성남시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전수사 청구제도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청구 대상이 19종이 있네요. 뭐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공장 입지 기준 확인, 건축 허가, 용도 허가, 용도 변경 허가 이런 등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이 2017년 7월 현재입니다. 그 이후로도 조금씩 늘어났지만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낸 겁니다. 그럼 보면은 이런 것들은 되는 거죠. 식품 제조, 가공업 등 장소 적합이 되는지 이런 거, 청소년 출연시설 설치 이런 거 되는지, 석유 판매업 등록이 되는지, 액화 석유가스의 충전 사업 허가가 되는지,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정가 되는지, 농지 전용이 되는지 이거 우리가 많이 해야겠죠. 공장 입주라든지, 변경 승인이라든지, 아파트형 지산센터 변경 승인되는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 건축허가 용도 변경가 있네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기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고 시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가 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보면은 종합검사, 지정 정부사업자 이런 것도 되고 자동차 운송사업, 그다음 자동차 관리사업 신청, 그렇죠? 분묘, 허가, 폐기물 처리 시설도 이것도 가능 이렇게 나오네요. 설치 허가도 있고요. 대규모 점포 이런 것도 이렇게 19가지가 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또 이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이걸 먼저 알아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사전 심사 청구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구서입니다. 이게 수수료는 없다고 되어 있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사전 심사 청구서, 그렇죠? 행정기관장의 구비 서류, 그래서 이름 적고, 그다음 이 민원, 그러니까 민원 상황이 어떤 민원인지, 그다음 주도 내용인지, 예정 사업 기간이고 그 밖에 주요 내용, 그래서 이걸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설계사무소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사전 심사 청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하고 검토를 확인하죠. 이거 확인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결과 통지하고 간단합니다. 비용도 얼마 없습니다. 여기 청구를 하는 거죠. 민원을. 그렇죠. 이 사전 심사 청구가 의외로 심플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전 심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결정입니다. 사전 결정. 사전 결정. 이거는 건축, 허가에 대한 입지라든지 규모, 허가 시 제출 서류, 요겁니다. 사전 결정. 사전 결정 건축 허가 이전에 사전에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이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에 관한 사전 결정 신청 시 제출 서류 법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호 2호 서식했던 사전 결정 신청서에 다음 바코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건축이죠. 건축 허가권자한테 그러니까 이 건축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냈냐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관련 설계도서 그렇죠? 이때는 심의하는 경우 결정 신청과 동시에 심의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서가 필요하겠죠. 관련 설계도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용역 평가세 검토를 위해서는 같은 법에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이것도 역시 교통용역 평가세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 다음 환경 이것도 역시 협의 대상인 경우 환경에 관련 거. 그 다음 건축법에 따라서 뭡니까? 이 각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 제출하도록 서류 이것도 해당 사항 있는 경우만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건축 계획서, 배치도, 조경 계획은 빼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서, 에너지 전략 계획서, 노임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서는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뭡니까?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있네요. 이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건축 계획서, 배치도, 조경만 뺀 거니까. 이거는 뭐 이런 해당한다 그런 게 없죠. 이걸 해당한다. 위에 거는 뭡니까? 경우만 해당한다. 경우만 해당한다. 경우만 해당한다. 경우만 해당한다. 하지만 5번은 건축 계획서, 배치도 요거는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전 결정할 때 설계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능력이면 본인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지자체에서 뭐 친절하게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는 그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있죠? 여기 설계도서, 뭐 설계도 관련 설계도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건축 계획서 이런 것들, 그다음 배치도 이런 것들, 그 설계도서 있잖아요. 그 건축 계획서, 건축 설계도서 이런 필요한 거, 계획 배치도, 그다음 평면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설계사무소 맡기게 되겠죠. 인면도, 그다음 단면도, 구조도, 구조 계산서, 그다음에 소방 설비도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축척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 사전 결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할 때는 이것도 역시 건축하고 따로 분류할 때 건축 사전 결정할 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것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비용을 가만히 두면 그게 아니라 이중으로 비용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로 바로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거 필요한 도서 쭉 봤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규칙 사전 결정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 인적 사항을 넣고 그다음 설계자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필요하겠죠. 배지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그 주용도를 뭐로 할 거냐 부수용도 용도별 면적 규모 이런 것도 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 처리네요. 심의를 받냐 안 받냐 협의 안 하냐 이런 거 처리 그래서 사전 결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는 설계 사무소하고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비용이 두 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아 이거는 확실하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굳이 사전 결정을 할 이유는 없죠. 그냥 건축 허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건축 허가는 좀 나중에 1년 후나 2년 후에 2년 이내에 좀 1년, 2년 시간이 이후에 허가를 하고 싶다. 1년 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2년까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효력은 2년까지만 있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이제 판단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사전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법인으로서요.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단순히 비용이 절감 차원이라면
이 설계사무를 통해서 허가가 나오면 바로 허가 신청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조금 전에 봤듯이 뭐였습니까? 서류가 쭉 넣었죠. 첨부 서류. 이거 해당한다. 해당한다. 요것만 보면 건축계획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전 신청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조에 보면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그 건축물 해당되지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적용 허용되는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 이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로 밑에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2년이 기억해야 되겠죠. 2년입니다. 연장 요건이 없네요. 연장 그런 게 없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그대로 뭘 면적을 넣는다. 그 한 칸 한 칸에다 어떤 용도를 넣는다. 그런 내용도 있겠죠.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 사전 결정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 결정에 어떻게 검토 결과 뭐 이거 설명을 써주는 거죠. 써줍니다. 뭐라고 써줍니까? 이렇게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할 때는 어떤 거다. 그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다 사유가 있고 그 밖에 사유가 있고 그다음 건축법에 따라서 협의한 것을 본다. 이렇게 사전 결정서를 한 장을 딱 받습니다. 한 장은 딱 받고 내가 허가 받는데 적합이 나왔으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이건 허가 받는데는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근데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합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해결하고 건축허가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과 같이 경기도 성남시를 기준으로 하는 사전 심사 청구 제도하고 사전 결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사전 심사 청구 제도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이게 수수료 없고 뭐 상담을 통해서 담당자하고 얘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사전 결정은 도면이 들어가니까 허가 도면 많은 서류가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설계사무소하고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거는 이제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개발 행위가 뭡니까? 토지를 뭐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어떤 개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겠다.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결정을 하는데 만약 하였다면은 2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2년. 사전 결정을 했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전 결정은 꼭 하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비용이 2번이거든요. 물론 2번이니까 뭐 설계사무소 뭐 잘 만나면 뭐 비용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허가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이 비용은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 같다? 건축 허가로 바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큰 건물 같은 거, 큰 건물 있죠. 공장도 아주 크다거나, 뭐, 건축이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경우는 검토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에서는 사전 결정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요. 어디랑요? 설계 사무소랑 검토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봤냐면, 보면 사전 심사 제도하고 어디 쭉 올라가 볼까요? 사전 심사 제도하고 뭡니까? 사전 청구 결정, 사전 심사 청구 제도하고 사전 결정 제도를 이제 아시나요?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종종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사전 심사 청구 제도, 사전 결정 제도를 아시나요를 가지고 정리하십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